중국은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조한 항공모함인 푸젠을 선보여 해군 능력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푸젠은 중국이 해군 강화를 위해 항해하는 가운데 증가하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푸젠은 다양한 강력한 하드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함선의 함대에는 J-15 플라잉 샤크 전투기와 같은 중국의 주력 항공모함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국 당국은 새로운 함선이 비행기를 발사하기 위한 최첨단 전자기 쐐기를 특징으로 한다고 자랑합니다. 이 새로운 발사 시스템은 비행기가 빠르게 이륙하고 무거운 유용적 적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쐐기는 푸젠의 고급 증기 터빈 발전소에 의해 구동됩니다. 초기 추정에 따르면 8개의 고압 보일러는 거대한 항모를 30노트 이상의 속도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푸젠의 발사는 중국 인민의 반군 해군, 플란에게 주요한 이정표를 제공합니다. 이 항모는 중국 지역 이웃국과 서양 분석가들 양쪽에서 그 전략적 의도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킨 신속한 해군 건설 프로그램의 보석입니다. 그러나 중국 해군 전문가들은 푸젠이 여전히 몇 가지 핵심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항모 비행사 및 기관원을 영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중국 해군은 또한 항모 전투 그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용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젠의 대비는 2049년까지 프란을 세계적인 힘으로 변신시키려는 중국 당국의 중요한 투자, 연구 및 개발의 몇 년을 검증합니다. 이 항모의 능력은 중국의 성장하는 해양 이익을 방어하고 그 이후의 해안을 넘어 힘을 투영하기 위해 목적 지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국의 신규 항모, 전투 준비에 대한 장애. 중국의 차세대 푸젠 항공모함이 임팩트 있을 수 있지만 중국 해군 전문가들은 이 함선이 전투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 중대한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푸젠의 가장 큰 장애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항모 비행사 및 공군 부대에서는 맞추기 어려운 기술적인 기능을 이용하여 전투함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능력입니다. 중국은 푸젠에서 130여 대의 고도로 복잡한 전투기 및 지원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해 600명의 비행사와 1000명 이상의 비행 승무원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인재 파이프라인이 충분하지 않아 중국 해군에는 특별한 도전입니다. 푸젠의 새로운 쐐기 발사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통합하는 것은 또 다른 장애를 제공합니다. 중국은 푸젠이 비행기를 발사하는데 최첨단 전자기 쐐기를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전원 시스템이 이러한 에너지 집약적인 발사 장치를 효과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한 어떤 방해라도 푸젠의 정기적인 출격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해군 비행사들은 복잡한 작전에서 항모 공격 그룹을 조정하는 데 기관 경험이 부족합니다. 유기적인 전문 지식은 연속된 세대를 거쳐 천천히 쌓여갑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장교도 해상에서 전투 상황에서 항모 그룹을 직접 지휘한 중요한 경험이 없습니다. 사실상 푸젠의 완성은 국내에서 긍정적인 홍보를 얻지만 중국 해군 지휘관들은 이 자산을 실제 전투 능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력, 기술 통합 및 운영 능력에 남아있는 결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좌우하는 데는 베이징이 푸젠을 분쟁 지역 수역에 가능성 있게 투영하기 전에 충분한 자신감을 얻기까지의 일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항모 프로그램, 수십 년간의 비밀로 뒤덮임. 푸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몇 년 동안 조각조각만 나타났지만 이니셔티브의 초기 단계는 최근에 새로운 발사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기념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중국 기술자들이 전임 항공모함인 러시아의 바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힌트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 자체 능력을 갖춘 항공모함에 대한 열망이 며칠간 서서히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는 항모 개발 개념에 관한 발표가 해양 설계사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순환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해에는 중국 당국이 다른 해군 강국의 능력을 앞지르기 위한 의도를 선언할 만큼 용기를 내기에 충분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한 명의 고위 해군 장교인인 신장군은 무자비하게 중국이 그 당시에조차 기술적으로 더 뛰어난 미국의 항모를 뛰어넘는 전자기 세기로 항모를 갖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위성 이미지는 장낸 조선소에서 미국 관찰자들에 의해 간단히 위대한 벽 조선소로 알려진 은밀한 운영 때문에 신비로운 활동의 둥지를 공개했습니다. 해군 전문가들은 최소 2015년에는 푸젠 자체의 건설이 중국의 주요 무기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엄격한 비밀성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구역의 규모는 점점 확장되어 2019년까지 형태가 조금씩 토기에 박히 위해서 모양이 잡혔습니다. 2022년 6월까지는 이전에는 얼굴이 없던 시설이 푸젠이 자랑스럽게 완공되어 첫 중국 디자인 항모가 물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푸젠의 전체 능력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푸젠의 공개는 중국 해군 설계자들에 의한 10년 이상의 강도 있고 은밀한 연구 및 개발을 완수합니다. 이 새로운 선박은 중국의 이전 소련 유래의 항모에서 얻은 수많은 진보와 힘든 교훈을 통합합니다. 푸젠은 중국을 대양을 통해 영향력을 투사하는 선두주자로 전환됩니다. 푸젠 함정, 중국 해군의 전력 투영 강화. 중국 국내 제작 푸젠 항공모함의 최근 발사는 격렬한 해군 근대화 노력의 끝을 알립니다. 이 새로운 선박은 중국의 주장되는 영토 및 해양 이익을 추진하기 위해 태평양으로의 베이징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목적에 맞게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 유황지에 제한된 중국의 이전 소련 기원인 리아오닝 항공모함과는 달리 해군 설계자들은 푸젠을 연장 사정 전력 투영 임무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초기 추정에 따르면 연료 용량은 12,000 해리마일까지의 비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의 원자력 기반 포드급 항공모함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주로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포함한 중요 수로에서 중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푸젠의 장거리는 또한 중국 선박들이 자원 풍부한 주변 수역에서 언론 이익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 버퍼 지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항공모함은 불법 섬 건설 활동을 실행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쟁 상대주의를 군사적으로 압도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능력은 지역적 적들을 공격적인 브링크스맨십을 통해 위협하는 데 정확하게 조정되었으며 단순한 충돌을 유발하지 않고도 지역적인 적들을 겁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박은 미국 주도의 동맹 체계를 대체하고 국가를 아시아 선박 강대국으로 복원하기 위해 시진핑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 균형이 변하는 흐름을 평가할 때 미 해군 정보국 수장인 스터데만 부총장은 최근에 중국의 항공모함이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특권적인 군사 우위 위치를 감소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무점검 해군 확장이 베이징이 중국의 석유 공급의 80% 이상이 흐르는 말라카 해협과 같은 중요 배송 노선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성에서는 푸젠 항공모함이 표면적으로는 방어적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중국이 대륙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폭넓은 주권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잠재력을 강화합니다. 이는 인도태평양의 판도를 봉쇄하려는 베이징의 야망을 확인하려는 해군 강대국에게 복잡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다가오는 10년은 중국의 항모가 오늘날의 불안정한 지역적 평형을 뒤흔드는지 아니면 강화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것입니다. 푸젠 항공모함, 크기 및 능력 상세. 진행 중인 분석에서는 중국의 차세대 푸젠 항공모함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이 밝혀졌으며 현재로서 7만 톤에서 8만 톤 정전 중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미국의 원자력 기반 10만 톤 포드급 함정보다는 작지만 전통적인 키티 호크 항공모함의 크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짧은 길이 내에서 건축가들은 비행기의 움직임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푸젠에 더 넓은 빔을 부여했습니다. 선박은 2개의 비행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헬리콥터 및 공중 조기 경보, AW, 플랫폼을 포함하여 55여 대의 항공기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선박의 기본은 무거운 18톤 J-15 다목적 전투기로 엔지니어들은 푸젠의 최첨단 발사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카타팔트 호환 변형을 개발 중입니다.
새로운 항공모함은 카타팔트 지원 이륙을 구현하지만 전통적인 증기 방식 대신 전자기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로써 전투 임무에 필수적인 더 높은 사이클 레이트에서 무거운 무기 페이로드의 비행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항모의 전통적인 터빈 동력 장치가 지속적인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전기를 생성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발사 간격은 최대 45초로 미국의 대응물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생존 능력의 결핍을 상쇄하기 위해 푸젠은 근거리 무기 시스템과 함께 장거리 대함 및 대공 미사일과 같은 공중방어 시스템의 모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승무원은 다른 문제를 제기하며 공격 서포트 및 지원 스태프를 포함한 총 3,000명 이상의 승무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 세계 해군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인민해군의 계속되는 모집 과제를 반영합니다. 전반적으로 푸젠의 크기는 현대 미국 항공모함보다 작지만 중국의 요구에 맞게 조절된 강력한 화력, 전자 전투 시스템 및 작전 내구성을 균형 잡힌 디자인으로 제공합니다. 계속되는 국산 기술 투자에 지지되어 능력은 향후 몇 년 동안 꾸준히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푸젠 항공모함 조종사를 쫓다. 푸젠의 최근 발사는 중국의 국민주의를 빛내지만 용감한 해군 지휘관들은 핵심적인 장애물, 즉 항모 기반 조종사 및 비행기 승무원의 심각한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추산에 따르면 해군은 130대의 제트 엔진을 탑재한 푸젠 항공모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소 200명의 조종사와 600명 이상의 비행단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위 장교들은 특수기술이 필요한 항모항공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수기술에 의존하는 복잡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시도로 중국 해군 모집관들은 학교에서 더욱 어린 카뎃들을 모집하여 이전 서비스에서 늦게 조종사를 재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유기적으로 형성하는 장기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설립된 해군 항공대학은 현재 연간 약 5명의 항모 조종사를 졸업시키고 있으며 이는 외부 지원이 없으면 푸젠의 승무원 요구를 수십 년 동안 충족시키기 어려운 미약한 유입입니다. 이러한 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국군은 서양 정부가 중국 해군의 부상을 막을 우려로 인해 항공모함 조종사를 기술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은퇴한 항모 조종사를 비밀리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완전한 운용 능력의 부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 해의 해상 위기와 충돌을 통해 항모 공격군을 이끌어온 라이벌 군대와는 달리 중국 지휘관들은 국가가 해군력을 신뢰할 수 있게 투영하려면 이러한 복잡한 공중 및 해상 조정을 조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초보적입니다. 국내 선전에서는 토착 항공모함의 성취를 찬양하지만 모든 증거는 충분한 선언이 없으면 이 수십억 달러짜리 푸젠이 주요 인력을 키우지 않으면 목표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의 강철 선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요 진전이 없는 한 화려한 전시품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항모 전투 그룹 운용의 가파른 학습 곡선 직면? 중국 국내 제작된 후광 항공모함의 발사는 큰 환호를 일으킬 것이지만 더 차분한 평가에서는 국가가 세대가 아니라 수십 년이 걸려야 하는데 해군 항공 자산을 개발하기 위한 인적 자본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데 필수적인 시기에 남아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중국 해군 비행사들은 현재 현실적인 조건에서 훈련할 기회가 부족하며 이는 밤에 거친 바다에서 항해 중인 항모의 롤링, 비슬릭한 비행 갑판에 몇 톤에 밀어붙이는 전투기를 저지하는 데 내재된 위험을 모방한다. 대신 비행 학도들은 주로 리스크 회피를 목표로 하는 땅 기반의 시뮬레이션 데크에서 고도로 스크립트된 착륙 리허설에 의존한다. 운영 중대대에 필요한 탄력성을 개발하는 데 대신되지 않는다. 해군 설계자들은 항상 관습적인 항모 작전이 수반하는 통제된 추락에 견디기 위해 트레이너 항공기를 강화된 착륙 장치로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훈련 플랫폼도 전선의 J-15 전투기의 처리 특성이나 조종실의 인간공학을 적절하게 복제하지 못한다. J-15 전투기 자체는 구조상의 결함과 단축된 수명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인적해방해군 문화는
전쟁 상황에서 변동성 있는 항모 스트라이크 그룹 작전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창의력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허용하는 데 최소한의 여유를 부여하고 있다. 강력한 제도적 기억의 부재는 지휘관들에게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아무도 현재 장교가 위험하고 형성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항모 전투 그룹을 지시한 경험이 없다. 중국의 대변인들은 비교에 분개하지만 해군 전문가들은 개인적으로 그것이 병목 현상이 아니라 완전한 전투 준비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기본적인 훈련 모드에 머물러 있다고 인정한다. 스크립트되지 않은 대립을 통해 항모 그룹을 완벽하게 다듬는 기회가 부족하여 후강은 인적 재능이 그 재료공학의 약속을 실현할 만큼 성숙해질 때까지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베이징의 항모는 전문 방어 포지션으로 경계를 효과적으로 인정하는 지휘관들이 완전히 산란되지 않은 특수기술에 의해 부과되는 현재의 제약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며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중국의 새로운 후강 항공모함, 현재 능력 평가. 중국은 최근에 2022년 6월에 세 번째이자 가장 진보된 항공모함인 후강을 새롭게 발사했다. 후강은 계속되는 시험과 테스트를 거치면서 현재의 상태와 능력을 분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최근의 해상 시험. 후강은 2023년 4월 이후에 조선소 인근에서 초기 동력 및 정박 시험을 거쳤다. 항모는 대략적으로 정박에서 90피트 떨어져 있으며 이는 추진 및 항법 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해 곧 열린 바다 시험을 시작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후강은 2023년 11월 말 현재 자체 동력으로 항구를 떠나지 않았다. 제한된 운용거리. 후강은 최대만 2000해리의 가상 최대 운용거리를 가질 수 있지만 미국 해군 항모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무는 현재는 가까운 지역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다른 두 항모는 중국 해안공군 기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드물게 운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역적 초점을 시사한다. 항모 그룹의 기술 개발 필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항모 그룹은 여전히 자신감 있게 장거리, 푸른 바다 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항모 그룹 지휘관들은 중국의 고도로 구조화된 군사 계급 내에서 창의력, 독립성 및 문제 해결과 같은 중요한 기술을 개발할 기회가 더 필요하다. 후강은 중국의 국내 해군 공학에서 인상적인 진전을 나타낸다. 그러나 개방적인 해양 억제력으로 변화하려면 항모 그룹은 아직 항구를 떠나지 않았다. 첫 배치가 다가오면 후강 및 그 자매 항모들의 작전 범위는 중국이 해군 항공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미국 외에서 건설된 최대이자 가장 진보된 항공모함으로 손꼽히는 후강이 미국의 새로운 포드급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중국은 토착공학의 중요한 업적을 달성했지만 실질적인 전투 능력은 대부분 검증되지 않았다. 후강의 전작이 카탈렉트, 통합된 동력 시스템 및 항공작전은 중국의 항모 프로그램을 위한 급속한 발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복잡한 항모 작전을 마스터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중국은 미국의 100년의 반복 개발에 비해 10년의 항모 경험만을 가지고 있다. 현재 후강은 중국의 국방 현대화의 국민적 자부심의 근원 및 상징으로 기능한다. 그의 최근 시험은 중국 해군 항공에 대한 인상적인 진전을 시사한다. 그러나 작전 거리, 상황 대응 민첩성 및 항모, 그룹의 일치성의 범위는 몇 년간의 훈련을 통해 시연되어야 한다. 후강의 진정한 능력은 그의 첫 배치에서 나타날 것이다. 현재로서는 연극적이지만 그의 미래 영향은 태평양 지역 전체에 파급될 수 있다.